한국의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이 없다? 2013년 한 기업은 갑질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불매운동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매출 부진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기록상 유의면 최초의 불매운동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입니다. 1950년대 미국은 기차, 학교, 음식점, 교회 같은 모든 곳에서 인종차별이 매우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몽고메리는 도시법령에 버스 좌석에 앞에 10석은 백인이, 뒤에 10석은 흑인석, 가운데 16석은 아무나 앉을 수 있으나 빈 좌석이 없을 경우 흑인은 백인에게 자리를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는 조항과 흑인은 버스 운전기사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백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955년 흑인 여성 로사 파커스가 11번째 좌석, 즉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점차 사람이 많아지면서 버스기사가 로사 파커스에게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으나 거부를 하자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버스 보이콧은 흑인들이 버스에서 받는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항의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던 흑인들의 70%가 넘었는데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아 몽고메리 수송업체는 그야말로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고 버스 회사 측에서 의회에게 흑인 지역의 노선 구간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먼 거리로 인해 차를 타야 할 경우 흑인들은 택시를 타거나 카풀을 했고 일부 인종차별에 비판적인 백인 주부들이 직장에 태워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걷는 것은 기본이고 말이 끄는 마차에까지 온갖 탈 것들이 다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유지들이 치졸한 방해가 있었지만 흑인 지도자들이나 몽고메리 외부에 살던 흑인 사회에서 지지를 보낸 덕분에 1년 만에 연방지방 법원과 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백인 사회는 백기를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흑인 인권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보이콧을 이끌었고 이는 현대 시민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나 회원카드 등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도덕적인 행태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매매까지 했던 대형 사건으로 10개의 소비자 단체가 행동을 했으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확인된 사망자가 239명, 심각한 폐진난을 겪는 환자가 최대 1,500명이 넘는 화학 참사로 많은 소비자와 단체들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망자와 환자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한국 방문 사과 거절 등 잘못한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나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피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피해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이 없다? 2013년 한 기업은 갑질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불매운동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매출 부진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오너의 갑질 사건과 세무조사 등 윤리적인 이슈들이 계속 문제화되었고 브랜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불매운동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갑질 사건 사례는 윤리 경쟁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0 소비자 체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가격이 10%가 비싸더라도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며 평균 70%의 응답자가 같은 가격일 시 착한 소비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1918년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에 대한 대구대학교의 논문입니다. 연구에서는 3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선호도가 높을수록 불매운동 참여 의도는 낮아지고 또한 문제 행위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한다는 점입니다. 평소 기업의 평판 관리 및 제품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제품과 기업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게 되면 소비자는 기업의 행동을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불매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처벌 행동에 참여 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기업의 행위를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와 같은 집단이라고 인식되면 불매운동을 통해 기업의 행위에 대해 중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여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효능감을 가져야만 불매운동 참여를 실행하도록 동기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나 특성면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사용으로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이나 사건,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을 하는 회사, 착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지속성장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